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또 다른 고비를 맞았습니다. 최대 난제였던 합의 처리 문구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자 이번엔 사법개혁, 정치개혁 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꽉 막힌 전국의 해법을 과연 찾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모셔본 분입니다. 국회 사개특위위원장 민주당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사개특위위원장 맡고 계시면 사실은 원래라면 지금 어느 때보다 정신이 없으셔야 될 시간인데 방금 같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 상황 저희가 짚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희호 여사 별세 소식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빈소는 혹시 다녀오셨나요? 예, 아직 못 갔고요. 예. 내부 그 조문객들이 많으셔서 저는 내일쯤 갈까 싶습니다. 내일쯤이요. 네. 이희호 여사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글쎄, 저도 뭐 마찬가지이겠죠. 뭐 가까이 이렇게 매신 적은 없지만 예. 그분이 몸으로서 그 민주주의, 인권, 좀 더 낮은 사회적 약자 예. 이분들을 위한 헌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절로 그 존경 마음이 생기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여튼 뭐 이렇게 슬픔을 갖고 있듯이 저도 예.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 여사 하면 생전에 남북관계 개선에 워낙 힘을 써오셨다 보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조문단 보내지 않을까 사실 기대를 했거든요. 위원장님 글쎄, 마찬가지시죠? 저도 뉴스 막 봤더니 네. 북한에서 판문점에서 김여정 씨를 통해서 예. 그 조문과 조화를 전달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조금 하여튼 좀 인색하지 않나. 예. 좀 예의상 와서 조문 문상을 한다면 직접 와서 이렇게 좀 조문을 표하고 예. 또 특히 남북 관계의 최근 상황을 비춰볼 때 조금 더 그런 것이 훈풍이지 않을까 네. 또 예의가 아닐까 싶은데 뭐 북한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의원께서 어렵게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으니까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국회가 문을 여는 걸 걱정을 하는 이 상황 참 안타까운데요. 어제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여야 간에 뭔가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어디까지 좀 진전이 있는지 상황. 저도 이제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고 네. 뭐 좀 그 시간별로 내용이 조금 변동되니까 제가 다 그 아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국회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빈손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스스로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 국민들께서는 국회의 무용론을 넘어서서 예. 해체해야 된다. 이런 국회를 뭐하러 두느냐라고 할 정도로 분노가 극도로 치밀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여야 협상팀에서는 빨리 국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무슨 조건 붙이고 하는 건 마땅치 않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몇 주째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뭐 고비다, 분수령이다 이 말만 있지 지금 타결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6월 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 헌법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지금 이행 안 하고 방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 국회는 열어서 그 모든 상임위가 빨리 회의를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경원 그리고 이인영 두 원내대표 분위기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얘기 네. 듣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이기려 하거나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다시 대결과 갈등의 길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자유한국당의 안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독소 예산입니다. 대놓고 못하니까 여러 예산에 끼워 넣고 팔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추경만 통과시키려고 국회합니까? 저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6월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일단 와라. 여기서 한번 논의해 보자.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추경 얘기도 했고요. 입장이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은 지금 저 두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예. 또는 뭐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 회의하는 걸 보면 네.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2~3명밖에.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 일정과 내용을 두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놨으면 예. 300명이 모여서 각기 이해관계 대변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조율하고 조정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계속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예.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열고 많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도록 상임위 열고? 당연히 예 그러면요. 그리고 원내대표의 협상권은 본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상임위는 상임위원장과 그럼. 상임위원회가 결정하고 예.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모든 일정을 지금 원내대표 협상 대상에 올려놓고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건 월권입니다. 월권이다. 예. 그러면 지금 여야 지도부 말고 더불어민주당 말고 지금 한국당 의원분들과도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실제로 다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지금 하시나요? 정치권에 정치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전혀 지금 성명전만 있고 예. 그리고 각자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만 하고 협상은 물론 하겠지만 예. 실제로 진전이 별로 몇 주째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국민 또한 답답할 뿐만 아니라 동료 국회의원들도 이런 상태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건 다 이심전심이고요. 제 국회의원이 스스로가 무용론을 넘어서 예. 국회 해체론까지 한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다니는 방송이나 인터뷰에서는 앞으로 개헌에 있어서는 국회 해산제도 예. 이렇게 여야가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국회를 해산시켜서 국민들이 또 다른 선택을 통해서 국회를 재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소환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 상황을 어쨌든 민주당이 풀어야 되는데 민주당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물론 그 여당이니만큼 여당의 기책 사유는 저 무과실 저 모든 결과 책임을 져야 예. 되겠죠. 그러나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학생이 학교 들어와서 수업 듣는 거가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학생이 수업 듣겠다면서 선생님이나 또는 동료 친구들하고 협상을 해서 난 영어 시간만 들어가겠다라든가 뭐 빵을 사주면 들어가겠다든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일단 원칙대로 상식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국회 열고 그러면 일부 의원이나 일부 정파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회는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그 위원장인 그 위원회는 빨리 열고 거기서 지금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또는 다른 당 의원들 참여하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개특위 여셨는데 근데 한국당 의원들은 다 안 왔답니다. 예, 한 자유한국당 간사분만 잠깐 왔다가 잠깐 오셔서 얘기하고 바로 말씀하시고 가셨는데요. 예. 열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도 박지원 의원께서는 사개특위 위원이신데 그 지난번 하고 나서 매일 열자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고 또 가열찬 논의가 있었고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봐도 매우 생산적인 그 논의가 있었고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예. 그 점을 고려해서 오전 회의만 했습니다만 다음 회의는 오전 오후 그냥 온통 다 가동할 하다 생각입니다. 보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이라고만 내세우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핑계라고 할 것이다. 판을 깔아야 된다. 예, 그리고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아닌 상임위도 저 위원들이 일정 수가 개의 요구하면 열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열면 되거든요. 열고 논의하고 결론은 협상 진행 등등을 봐서 또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봐서 그때 가서 결론 내도 늦지 않을 만큼 회의는 열고 추경안도 심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의사 진행 일정 다 합의하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 사개특위에서도 그 말씀하시는데요. 국회법상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각 당 교수단체 간사 사이에.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열리도록 의무되어 있고 네. 해야만 그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입니다. 아무래도 사개특위 기한이 지금 6월 30일 정말 촉박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급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기한 연장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사개특위에는 그 법사위, 그러니까 경찰 개혁과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에 관한 법안이 들어와 있고 예. 그를 다뤄야 될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법안들은 일부는 법사위 법안이고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또 법원조직법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고 예. 경찰 개혁 관련 법안은 행안위 소관 법안입니다. 예. 여기서 경찰 개혁과 검찰 법원 개혁은 통합적으로 연동해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각각 또 행안이나 갈라지게 되는 거네요. 법사위로 나눠지면 제각각 논의가 되고 네. 그도 결론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통합적 연동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특위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예. 저 패스트트랙 때문에 내년 2월, 3월이면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예. 전체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그 전이라도 여야 간에 원만한 그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면 그로써 그걸 결론을 내서 그걸 통과시키면 되는 일이거든요. 먼저 근데 이걸 시청자분들께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니 특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게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특위 연장이 뭐 그 국회 정상화, 예. 소위 국회를 여는데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예. 어느 누가 조건을 걸릴 리도 없고요. 국회를 여는 건 마땅히 열고 예. 각 상임위가 우선 가동이 되고 또 추경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가동이 되고 결론이 날 때는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론 내겠죠. 사개특위는 6월까지니까 한 10여일 남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동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가동을 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연장을 또 하면 되겠죠. 한국당에서는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국당이 반대하면 연장이 안 되겠죠. 그러나 연장이 안 될 때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사법개혁에 관한 경찰, 검찰, 법원 개혁이 제각각 논의될 수가 있다. 일부는 행안이고 일부는 법사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결론도 말하자면 그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한국당에서는 상임위로 각각 넘겨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사법개혁에 관한 것은 경찰, 검찰, 법원이 통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고 결론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행안위로 일부가 가고 일부는 또 법사위로 가고 그러면 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가요. 아니 언제까지 한국당에 끌려다닐 거냐. 한국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끼리라도 일단 국회 문 열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까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파가 국회 안 들어온다고 해서 국회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아. 왜냐하면 국회는 국가 의사 결정을 결정짓는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제때에 제대로 된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결정 안 하고 만약에 미루거나 뭉개면 결국 국가 국정에 피해를 주고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적절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열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국회가 중단되는 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을 네. 빼고라도 일단 여는 네. 게 맞다. 뭐 한국당을 뺀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 그 중에 현 상황을 놓고 학교가 봤을 때. 일부 학생이 결석하고 땡땡 친다고 해서 예. 학교가 수업을 다 중단해서는 되겠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학교 수업 안 들어오는 학생을 무단 막으려고 결석하면 제적 처리되잖아요.
그래도 학교 들어오도록 올해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면. 이제 권고도 하고 계도도 하고 타일기도 해야 되고 선생님이 찾아가기도 하고. 매도 되고. 예. 네. 아 매도. 요즘은 체벌하면 처벌하면 안 돼. 아 그렇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사실 국회가 문을 열어놓더라도 뭐 추경 같은 경우에도 한국당 협조가 없으면 지금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네. 국회법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국민의 그 눈초리가 두렵다고 한다면 예. 그걸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계속 원내대표끼리 공방을 벌이거나 말하면 더블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만약에 그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미룬다. 저는 그러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일단은 예. 문을 국회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도 안 내고 국정에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예. 이런 국회에 대해서는 뭐하러 두겠냐. 해체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해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국민소환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어떻게 돼서든 도입이 돼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임기가 5년 보장돼 있지만 중도에 잘못하면 그 국회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죠. 예, 실제.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방자치법상 예. 그 임기가 주민의회가. 4년 보장돼 있지만 퇴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주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의원만 고스란히 임기 4년이 보장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사실은 초선 때 관련 법안을 내कृ습니다. 지방의원과 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국민 소환 제도를 뒀는데 어디서 그 법안은 어디선가 그 다루는 그때 행안위에서 다뤘었는데 법사위 올라? 거기서만 아니 법사위 안 올라갔습니다. 다루는 행안위에서만 국회의원만 쏙 빠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만 주민 소환제가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생각 있으세요? 혹시?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의원들은 예.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소환 제도에 대한 법안을 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예. 중입니까? 근데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있죠. 문도 안 열린 상황이니까 지금.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당당히 하셔서 예.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국회의원들 중에 잘못된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임기가 확고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고 예. 국민의 뜻에 따라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도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 소환제도 그렇고요. 정당, 민주당, 한국당 해산하라고 국민들이 청원한 것도 그렇고 국민들의 분노가 느껴지는데 여기에 청와대가 답변 내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강기정 수석하고 또 복귀한 그 정무비서관이 그에 대한 청원에 대한 일정 수를 예. 20만인가요? 예. 넘으면 답변을 해야죠.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청와대 입장을 밝힌 건 그건 마땅히 절차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은 예.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더 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고. 어떤 제가 얘기입니까? 국회의원이지만 예. 지금처럼 국회가 몇 개월씩 가동이 안 되고 국가 의사결정의 장애 요인으로 예. 작동을 하고 이런 경우는 국회가 필요가 없다라는 넘어서서 국회 해산제도가 있어야 된다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 국민소환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